080-5 7개를 핸드폰 무료 통화? 080-5 7개. 네, 고객님. 정성을 다해 모시는 OK 대리운전입니다. 아빠 까치다. 반가운 손님이 오려나? 우체국 쇼핑입니다. 이야. 새해 반가운 손님, 우체국 쇼핑 2003년 설맞이 할인 대잔치. 우체국이 엄선한 팔도 특산품을 최대 20% 가격 할인. 1월 10일부터 23일까지 epost.go.kr. 좋은 통화 품질, 경제적인 요금, 개성 있는 휴대폰과 친절한 서비스. 실소파 이동통신 LG텔레콤입니다. 미니 요금제, 파워 요금제, 약정 할인까지. 이제 좋은 통화 품질, 경제적인 요금으로 즐기세요. 처음사랑 끝까지 LG텔레콤. 늘 새롭게 창조하라. 젊은 건설의 창조자 프론티어 건설. 단 한 채의 집을 짓더라도 좀 더 새롭고 가치 있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온천동 프론티어 미래이어 하단 오거리에서도 선보입니다. 문의 부산 256-7082 프론티어 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지방시대 부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 부산 이윤길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스포츠 잔치와 함께 그 열강의 도가니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스포츠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로 작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통해 나라의 대외 경쟁력을 높였고 국지적이기는 합니다만 부산이라는 도시의 명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작년 그렇게 열기가 드높았던 국제적 스포츠 제정이 끝나자 새해 들어 시민들은 그 당시를 회상하며 무언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또 시원스럽게 해줄 청량제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입니다. 재미 만점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산의 입장에서는 아시안게임 이후 스포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시민들은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국가 단위에 이기고 지는 시합적 측면만 강조될 수 없습니다.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학교 체육과 사회 체육의 중요성도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610회 지방시대 부산 오늘 이 시간에는 아시안게임 이후 부산의 스포츠 발전 방향에 관해 관계자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 정연아 생일 축하해. 아, 뭘 이런 걸 다. 별거 아닌 걸요, 뭘. 어머, 무냐무냐네. 선물 고르는 감각이 보통이 아닌걸? 무냐 꿈을 잊고 살아요. 무냐무냐. 백화점에서 만나세요. 무냐 GB 스타일. 디지털로 기분까지 환하게 찍는 것. 광복동 삼성 디지털 카메라 주민. 구입에서 촬영, 영상, AS, 작품 전시, 교육까지 당신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맞춤 세상. 가자 놀자 즐기자 디지털의 중심 광복동 삼성 디지털 카메라 주민. 부산 255-0300. 청마루에 살면서 딸아이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늘 푸른 바다와 하늘, 우리 딸 그 푸르름을 닮아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2003년에도 청마 종합건설의 꿈은 계속됩니다. 해운대 청마루 분양문의 부산 701-7701. 부산 끝에서 끝까지 11,000원 캡 대리운전. 부산 어디서나 부를 수 있는 삼둘 하나의 둘둘둘둘. 보험에 가입된 안심 운전 캡 대리운전. 이제 때까지 편안하게 11,000원 캡 대리운전. 부산 삼둘 하나의 둘둘둘둘. 기장 강사는 별도입니다. 네, 제610회 지방시대 부산 오늘 이 시간은 2003년 부산의 체육발전 방향이라는 내용으로서 그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해서 출연해 주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이진우 체육 담당 장학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시 체육회 박학봉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사회체육센터 오동석 사무총장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학봉 처장하고 오동석 사무총장께서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네네. 우리 이진우 체육 담당 장학관께서는 저하고는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부산의 그 체육 발전 또 사회 스포츠 이런 그 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기여를 하고 계시는 세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그 박학봉 처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그 아시안 게임 우리 참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열기 또 그 앞에는 월드컵 이렇게 해가지고 차례차례 이어지면서 전 국민이 그 스포츠의 어떤 도가니에 빠진 적이 있었다. 막 그래서 그 어떤 국력도 또 대외적인 경쟁력도 크게 향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다소 소강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개미년 그러니까 2003년 부산 체육의 살림 전무 한번 어떻게 됐는지 그 예산서 이런 걸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저희 금년 부산 체육회 살림 전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아시안 게임 이후 부산 체육 환경은 정말 현재로서는 확연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시설 환경이 크게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아시안 게임 이전에 부산 체육의 그 시설 환경은 한마디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서 가장 열악한 도시였습니다. 네. 지금은 12개의 최신 그 신설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이 새롭게 확보되고 각종 장비와 용기구들이 충분히 확충됨으로써 그야말로 오랜 세월 찌들었던 가난에서 벗어난 그런 심정입니다. 네. 그리고 더 큰 소득이 있다면은 부산 시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참여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부산 아시안 게임은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결집력 그리고 건강한 시민 생활로 이어지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난 부산 아시안 게임의 가장 큰 유산이고 부산 체육 발전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우리가 살림을 살 총 예산은 약 50억 정도를 현재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네, 50억 정도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2002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금액면에서? 약 10억 정도가 예산이 정액됐습니다. 네, 일단 뭐 돈이 그 금전적으로 좀 늘었다니까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이진우 체육 담당 장학관께서는 우리 올해 그 부산의 학교 체육 그 선수 종목 이런 게 어떻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예. 학교 체육을 뭐 크게 보면은 체육 수업으로서의 체육 교육과 선수 육성의 엘리트 체육, 네. 그다음에 여가 시간을 활용한 생활 체육으로 막 구분할 수 있는데 포스트 아시안 게임 이후 우리 부산 학교 체육의 방향은 체육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선수 육성의 엘리트 체육과 체위 향상으로서의 생활 체육을 막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데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엘리트 체육에 치중되어 있었던 면도 있습니다만은 부산에서 각종 국제 경기를 치르고 난 후에 사회 각층에서 스포츠의 생활화 요구가 정대하여 이것을 교육 측면에서 수용해서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2003년 학교 체육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2002년 12월 현재 우리 초중고 등록 선수 현황을 보면 대체로 39개 종목에 5,400여 명 됩니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23개 종목에 1,560명, 중학교가 35개 종목에 1,897명, 고등학교가 39개 종목에 1,859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가운데 말이죠. 수업도 하면서 체육 자기들 특기를 활성화시킨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한 35년 전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얼굴을 잘 몰랐거든요. 예. 요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방향이 체육 수업을 기본으로 해서 선수 육성의 엘리트 체육, 그 다음에 체위 양성의 생활 체육을 우리가 균형되게 발전시키는 것이 이제 저희 2003년 부산 체육 학교 체육의 그 방향인데 실제 엘리트 체육에 있어서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학업을 하고 운동을 하면은 실제 학업도 뒤떨어진 면도 있고 경기력도 뒤떨어진 면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에 치중을 하다 보면은 학력이 저하되고 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경기력이 떨어지고 아주 어려운 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단순 체육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또
거기다가 지식도 상당히 겸비된 이런 선수면 어떤 금상첨화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회체육센터의 오동석 사무총장께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사회체육 지금 포스트 아시안 게임 이후에는 사회체육 이게 지금 어떤 건강 뭐 또 조금 대중적인 말로 하면은 그 장수 비결 이런까지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중요성을 올해 부각시키고 싶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제 누구나 그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 잘 산다는 그 기준은 뭐냐? 아까 우리 그 박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삶의 질. 예. 정말 그 삶의 질을 높이면서 인간답게 살고, 네. 좀 건강하게 살고, 네. 좀 행복하게 살고, 좀 이웃관자 화목하게 좀 다정하게 사는. 네. 아마 그러려면 이제 이 건강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뭐 누구나 그 잘 알다시피 이제 이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고, 네. 이 명예를 잃는 건 많은 것을 잃는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그 속담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건강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바탕이 돼야 되는데 지난해 그 월드컵 4강도 좋고 아시안 게임 이제 2위도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그것도 필요하죠. 네. 필요한데 세계 속의 우리나라 국민 건강 네. 또 우리 그 시민의 그 건강의 그 수준은 어느 정도냐 이런 걸 이제 볼 때 조금 암담합니다. 암담한데 국제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통계 수치에 보면 이제 흡연 음주율 세계 최고입니다. 네. 네. 질병 발병률 세계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40, 50대 남자 사망률 세계 최고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 어떤 전체 국민의 한 56%가 만성 질환을 경험했고 예. 성인 31%가 정신질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성인 33%가 그 비만에 시달리고 네. 또 성인 26%가 저 고혈압 증세에 그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매스컴 보도에 보면은 10년 뒤에는 이 4명 중에 네. 1명 정도는 이 당뇨병 환자가 발생된다. 네. 이런 거 통계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제 그 국민 건강,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놓고 볼 때 한해 그 국제화 시대 세계 속에 이 국민의 건강 수준이 또 복지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걸 볼 때 사회 체육의 어떤 이제 그 필요성과 중요성, 네. 또 체육 그 이 생활화의 어떤 이제 그 대중화의 네. 그 중요성이 대단히 그 이 부각되는 때다. 네. 지금 이 시대가 21세기인데 21세기에 걸맞게 지금 우리 국민 건강은 20세기, 19세기로 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서 제가 그 텔레비전, 라디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다음 신문 이렇게 매스컴에서 보면은 그 건강 코너가 다 신설이 돼 있어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방송, 방송도 그렇고 각 일간지 신문도 보면은 건강 페이지가 전면, 두면, 세면 화려할 정도로 네. 그만큼 이제 이 건강이 필요하게 됐고 네. 또 누구나 또 이 중요시하는 시대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사회체육도 사실상 이게 확대가 네네. 돼가지고 우리 국민 건강 정진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부산시 체육회 박봉 처장께서는 작년에 말이죠. 우리 83회 전국체전에서는 부산이 8위로 8위를 네, 성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저조한 이유 같은 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부산 체육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은 다소 네. 민감한 충고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만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시안 게임 이전까지는 부산 체육의 그 시설 환경이 지나치게 낙후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97년부터 나타난 IMF 이후 실업팀 해제. 네. 그다음에 핵가족 시대에 들어와서 대도시 자녀들의 그 운동 기피 현상, 또 비인기 종목의 쇠퇴 현상이 현실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네. 부산 체육이 약간 최근에 와서는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특히 지난해 전국체전 성적이 다소 부진했던 것은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 준비와 그 운영 관계로 우리 부산 선수와 지도자 모두가 네. 직접 그 운영 용어로 활동하면서 훈련량 부족이 아마 전국체전 성적에 네. 부진 경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부터는
뭐 상위권 입상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부산 체육의 발전적 차원에서 현재 그 계획 중인 5개 팀 실업팀 창단, 네. 그리고 대학팀 창단, 네. 그리고 꿈나무 선수 육성에 아마 활성을 위해서 매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개선 방안까지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부산시에도 지금 체육 담당관제가 있죠. 시 안에도. 예, 체육 실업팀이 있습니다. 네. 예, 체육 담당 체육 민방위 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시안 게임 이후에 이거는 뭐 세 분이 다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각종 시설들이 네. 어찌 보면 사장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매달 한두 번씩은 어떤 경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그렇습니다. 국내 경기 가지고는 또 조금 흥미를 유발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뭐 그런 어떤 부산시하고 어떻게 협의된 게 있습니까? 활성화. 아마 그 포스터 아시아드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아마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금년에 그 개최하게 될 국제 경기는 현재 그 4월 1일 날 네. 콜롬비아 국가대표팀과 우리 국가대표팀 그 친선 축구대회가 있고 부산에서 합니까?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드 그 주경기장에서 원래 3월 29일 하기로 된 게 좀 미뤄진 거예요. 예, 4월 1일로 네. 그 대한축구협회하고 아마 그 협의가 그걸 된 것 부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유치하기로 예. 협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5월 말경에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가 있고 네. 이거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는 그 월드컵 4강 국가들의 그 청소년들을 네. 초청해서 예. 대회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9월 말 그 국제 육상 그 초청 대회가 또 포스터 아시아드 사부로 두 경기가 부산에서 이제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 큰 국제 경기가 축구만 해도 두 개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어떤 시설 그래서 아마 시설 활용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그 국제 스포츠를 활발하게 이거 유치해가지고 부산 스포츠와 연계된 그 국제 관광 도시로서의 그 손색이 없도록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남북 간 스포츠 교류 사업도 그리고 201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준비도 앞으로 부산 체육계가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야 되는 네, 2016년 참 또 기다려집니다. 지금 한 13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진우 장학관님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그 요즘 우리 그 배부른 자들이 좀 기피하고 학교 체육도 이러다 보니까 조금 찌들어드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선수 확보라든지 저변 확대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저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현재 가족 계획 세대의 등장입니다. 네. 현재 가구당 자녀 수가 2명 이하인 가족 계획 세대가 학교에서 수호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본인의 자녀가 운동선수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다소 모험적이라 여기고 기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네. 다음 둘째는 진로의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소재 대학에서 육성하지 않아 대학 진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종목으로는 정구라든지 하키, 핸드볼 등 수개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해당 종목을 운동하도록 권유하거나 또는 계속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네. 셋째는 일부 인기 종목의 선수의 편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스포츠의 기본 종목인 육상, 수영, 체조의 남자 선수 수가 649명인데 비해서 축구 선수는 1,086명이나 됩니다. 네. 이것은 학부모의 스포츠 선호도가 수익성이 높은 몇몇 인기 스포츠로 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특정 종목 선수층은 두터워지고 비인기 종목은 얕아지는 현상이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선수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도에 부산체육고등학교가 한 30년 정도 역사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종목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주로 체육고등학교에서는 정책 종목을 육성을 하는데 육상, 수영, 체조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유도, 복싱, 네. 스링, 그다음에 양궁, 사격, 그다음에 이제 정책 종목은 아니지만은 사이클, 태권도를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입생은 현재 해마다 105명을 선발하고 거기서 이제 신입생이 유치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이제 체육관은 실제 부산의 체육 사관학교로서 그렇죠. 자부심을 가지고 105명을 선발해서 저는 기수사 생활을 하는데 역시 우수 선수를 선발해야만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부산체육과 현대화 재개발 사업으로 올 5월 내지 한 6월경 되면은 체육관과 수영장이 완공될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산체육의 근간이 뿌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웅천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가령 어느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그 해에 뭐 상위 입상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학에 진학을 한다든지 네네.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모든 선수들이 진학이 수용이 됩니까 지금? 그게 최근에 그 교육인적자원부의 그 대학 진학 그 범위가 네. 계열별 그 입학을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게 타 계열에도 대학 진학이 가능했습니다. 네. 이것이 아마 교육인적자원부가 수학 능력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현재 그 운동 특기생들을 대학의 그 계열별 입학을 받기 때문에 그런 좀 우리 그 운동 선수들이 대학 진학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준호 장학관님 이런 그 중학교 특기자가 고등학교 별 인기 없는 종목의 경우는 운동을 포기하는 이런 사례도 없잖아 있죠. 예,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기에는 힘에 벅찬 현재 상황이 와가 있습니다. 네. 또 이야기 하자를 좀 돌리면은 오동석 그 사회체육센터 사무총장께서는 우리 제가 사는 어느 아파트도 보면은 이거 여러 가지 사회체육의 어떤 그 저변 확대 차원에서 테니스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그 활용 이용을 할 만큼 그 회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대중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난제는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그 범시민적 차원의 어떤 그 체육 생활화, 네. 뭐 스포츠 어떤 그 생활화에 있어 가지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설이죠. 네. 시설인데 물론 이제 아시안 게임이다 월드컵이다 이제 이 대형 대규모 어떤 이제 엄청난 그 시설은 뭐 많이 만들어졌는데. 네. 실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시설이 어떤 그 활용도가 아직까지는 그 미지수고 네. 아마 사회체육 그 시설 부분 또는 그 정책 부분을 놓고 보면은 네. 이 선진국하고 우리나라가 이 대비가 참 많이 됩니다. 어떤 수치 같은 게 네네네. 있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선진국하고 우리나라가 한 40년 차이가 납니다. 네. 네. 그 40년 차이가 나고 또 안타까운 건 서울하고 지방하고 또 한 3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옛날 특별시답게 그 88 올림픽 이후에 서울 특별시가 네. 뭐 지금 특별이라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특별시가 특별하게 네. 이 서울 시민 그 하나의 그 건강 복지 차원에서 191 체육관 건립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예. 191 체육관. 예. 그래서 이제 서울은 그 1구 각 구마다 네. 종합 문화 이 센터를 네.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예. 거의 다 만들었는데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400만 인구 16개 구에 네. 과연 얼마나 있느냐? 지금 불과 한 두세 곳밖에 안 되죠. 네. 예. 시대는 지금 21세기거든요. 네. 그렇게 비교할 때 선진국과 한 3, 40년 서울과 지방과의 어떤 그 이 몇십 년의 차이가 나는 이 현실이 그 대단히 좀 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상황 현실을 좀 고위급 이 능력 있는 인사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 네. 인식을 못 한다는 거. 네. 이게 이제 그 가장 그 난제라면 난제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사회적 욕구나 이 많은 시민들의 어떤 이제 그 필요 욕구는 그 대단하고 엄청납니다. 네. 뭐 시설만 있고 환경만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그 운동 엄청나게 하죠. 네. 네. 사회체육이라는 게 이제 어떤 기능인으로서의 어떤 시합용 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이 아니고 자기 네네. 어떤 생활 관리라든지 뭐 시계에서 건강 관리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부산의 사회체육센터의 그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산 시의 재산입니까? 네, 그 사회축센터 한 곳은 네. 그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은 이제 소위 그 88 올림픽 기념회관이고 그 부산시로부터 이제 그 위탁받아 그 운영하는 네. 막 시의 그 시설이고 그런 만큼 막 공익적이고 또 이 비영리적인 이제 활동을 그 인정받아 가지고
하루에 한 4천 명의 그 많은 그 지역 주민, 네. 그 시민들이 이제 그 대단히 거의 많이 그 참여를 하고 있죠. 또 한 곳은 이제 그 지난번 그 IMF 때 막 일반적인 그 상업 시설이 막 거의가 다 이 운영난에 부딪혔을 때 네. 사회축센터의 어떤 그 노하우를 접목해가지고 그 하나의 임대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서부산 지회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서부산 지회. 네, 그 하루에 한 3천 명의 네.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곳의 시설에 네. 뭐 하루에 한 7천 명의 서부산 지회는 어디에 그 있습니까? 줄에 삼거리 줄에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아까 조금 전에 그 이야기 중에 말이죠. 각 구 단위의 체육 그 센터, 사회체육센터가 네네네. 네. 일본 같은 경우도 다 돼 있거든요. 구리. 일본이나 이 유럽 쪽이나 그 미국 쪽은 소위 그 동네마다 있습니다. 네. 동네마다 크고 적은 이제 소위 그 체육시설 문화공간이 있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고 쉽게 저렴한 참여하고. 참여로서. 예, 예. 그러니까 늘 생활 속에 늘 접하는 게 그런 시설이고 누구나 또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돼가 있고. 네. 예. 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의 운영비를 거의 한 7, 80%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네. 보조를 해주고 보조해주는 의미는 역시 이제 이 지역 주민들 그 참여비를 그만큼 낮춰라 이거죠. 이제. 네. 아주 저렴하게 하는 거죠. 근접성 네. 그러니까 어떤 회비의 저렴성 네네네. 이런 게 있을 때 사회체육이 바로 재변 확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기본 첫째죠. 네. 그러면 부산시에서도 올해는 뭐 어떻게 사회체육 시설을 늘린다는 그런 뭐 이야기는 있습니까? 그래서 시의 그 정책은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뭐 노력은 엄청나게 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엄청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작년에 이제 그 구덕 그 운동장 주변에 뭐 국민체력센터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네. 뭐 대단히 이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 이제 선진국에 비한 뭐 장기 네. 어떤 이제 그 좀 치밀한 어떤 그 이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우리 아까 이준호 장학관님은 그 부산 우리 학교 체육도 금년은 해외로 진출하는 해외에 나가서 시합하는 경우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계획 같은 건 교육청에서 좀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뭐 교육청 자체 계획으로는 학교 운동부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네. 우리 교육청 기본 입장은 글로벌 시대에 맞게 팀과 산하 단체가 네. 자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운동 선수의 불효불급한 해외 여행은 가급적 자제시키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로 해외 출전한다든지 전지 훈련한다는 것 이것은 개인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 단체의 경우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의 성인으로 적극 참여토록 현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부산체육회 박학봉 사무처장께서는 우리 부산에 지금 그러니까 가맹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우리 그 부산 그 체육회 가맹단체는 총 그 46개 그 경기단체가 가맹되어 있습니다. 46개 조금 전에는 그 가맹단체 장들이 네네. 그 장에 취임하기를 어떤 금전적인 격출 문제 이런 게 좀 겹쳐가지고 좀 싫어했습니다만은 그게 뭐 소위 좀 이야기할 것 같은 부실 단체인데 지금 네. 부실 가맹단체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참 우리 IMF 이후에 그 회장직을 그 사퇴한 분이 많이 있었는데 네. 최근 2, 3년 내 모든 경기단체 회장을 그 영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원만하게 단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작년에 뭐 새로 늘어났던 게 어떤 단체들입니까? 가맹단체 중에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스쿼시, 네.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과 관련된 당구, 그렇겠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이 당구도 들어갔습니까? 당구도 지금 중가맹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바둑도 스포츠로 된그 네, 우리는 바둑- 그 가맹단체 안 생겼습니까? 우리도 지금 바둑을 지금 일단 가맹을 받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체육회가 지금 현재 중앙경기단체가 그 준가맹으로 일단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바둑이 실내 게임이냐 아니면 스포츠냐 이런 거 이준호 장학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둑 스포츠로 분류해도 괜찮습니까? 지금은 현재 뭐 분위기로 봐서는 바둑도 스포츠에 현재 분류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저들 학교 체육으로 봐서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바둑이 스포츠 같으면 결국은 나중에 특기생도
무덤이 되고 그 중국이나 중국이 지금 현재 그 스포츠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바둑. 네, 세계적인 추세라는 게 뭐 바둑이 우리 한중일 3개국에서 출발한 거다 보니까 이렇게 그 뭐 추세가 어떤 정신적인 스포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스포츠로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우리 부산시 체육회 금년에 수건 사업이라면 어떤 걸 박찬영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 현재 그 수원 사업에 앞서 가지고 네. 그 금년에 저희들이 그 해야 할 꼭 그 중요한 사업 가운데서는 작년 그 전국체전이 좀 저조했습니다. 저조해서 네. 전국체전 성적을 끌어올리는 일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업팀과 그 학교팀 창단을 적극 추진하고 예.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꿈나무 육성을 지속적으로 그 확대해 나갈 그런 네.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건 사업 가운데는 가장 큰 부분이 현재 우리가 40년 동안 수건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진호 장학관님, 우리 학교 체육 이거 참 진행 방안을 제가 여쭤보면은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장학관님은 또 체육교사 출신이실 것이고, 예. 그래서 몸소 또 학교 현장에도 계셨고 하니까 어떤 점을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까? 예, 앞으로 역시 체육은 그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서 체육 수업 시수가 줄어서 지금 자라는 학생들의 체육 향상에 큰 어려움이 현재 도래되어 있습니다. 네. 정규 체육 수업 시간 이외에 특기 적성 교육이라든지 특별 활동이라든지 재량 활동, 방과 후 시간 등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큰 틀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은 길거리 농구라든지 약식 축구, 스케이팅, 보드, 골프, 수영 등 본인이 원하는 체육 활동을 체육 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교에서 직접 제공하는 맞춤식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현재 옛날같이 감독이나 코치가 소질이 있어 보이는 몇몇 학생을 지정해서 운동선수로 만드는 방법으로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는 전 학생이 체육 활동을 생활화해서 새로운 교육 과정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 여기에서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도 육성하고 우수한 소질이 있는 운동선수도 발굴하고 더 나아가서는 체육 활동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패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체육이 생존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학교 체육의 경우에 주당 체육 시간 1시간 돼 있습니까? 과목 배당 같은 거. 지금 그 7차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은 주당 3시간이고요. 예.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주당 3시간. 예. 중학교 3학년이 3시간에서 2시간을 줄었습니다. 네. 그다음 가장 변화가 많이 왔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은 4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당 2시간씩이죠. 예. 그다음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2시간 하다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2학년, 3학년 때 수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입시 과목에 한때 그 옛날 지금 수능 이전에 뭐 했습니까? 예비고사인가? 예, 체력검사. 체력 예. 그런 게 고입이 있을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예.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가만히 안 되고 지금 있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그 내신 성적으로 체육 성적이 내신 성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체력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체육센터 오동석 총장께서는 우리 사회체육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조금 전에 장학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운동 생활을 권장한다는 건 하나의 기본적인 어떤 운동 생활의 어떤 바탕이 되니까. 네. 사회체육, 대중체육. 네. 또 누구나를 위한 어떤 체육 아마 이게 비전이 만들어지고 좀 희망을 만들려 하면은 네. 이 국민체육진흥법을 뭔가 좀 적극적인 어떤 실천법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하나 권장법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게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돼가지고 네. 이 실효성이 별로 없는
이걸 뭔가 좀 적극적인 실천법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그 능력 있는 계층의 그 마인드가 정말 그 네. 바로 가져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부산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소위 그 지역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거 이런 데 대한 그 마인드를 바로 가져 주셔야 되겠고 이 대중적인 어떤 그 영향 좀 밀접하고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 그 MBC 뭐 오늘 이런 시간이 아주 멋진 시간이죠. 네. 그 실제 그 매스컴의 그 어떤 역할 영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이 사회적 계몽, 네. 범시민적 어떤 그 캠페인에는 이 매스컴에서 뭔가 좀 이 적극적으로 시간 편성과 네, 네. 또 이제 신문 같은 경우는 이 지면 활애, 네. 뭐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그 3대 스포츠 지는 보면은 주로 이제 톱스타 중심에 또 예로 이야기가 중심에 많죠. 만화 중심에 예. 정말 그 사회 체육 이 캠페인 개몽은 그 많은 지면에 조금도 없습니다. 네. 21세기인데도 네. 그 매스컴의 영향이 엄청나게 중요한데도 아직까지 그 제대로 어떤 그 제구실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유지나 사회 가기보다 적극적인 어떤 관심. 뭐 다른 곳에 이제 어떤 그 장학 재단 설립하는 것도 참 좋은데 사회 건강을 위한 어떤 그 장학 재단도 좀 뭐 설립이 되고 또 능력 있는 계층에 정말 그 마지막 유산의 어떤 이제 정말 그 사회 건강을 위해서 뭔가 좀 이 서달라는 뭐 이런 어떤 거 이 기부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이진우 체육 담당 장학관님께서는 부산 체육 발전 학교 중심이 되겠습니다. 어떤 발전을 위한 제언이 있으면 한 1분 정도 요약을 해주시죠. 예. 체육 그 시설의 개방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아시아 경기대회 이후에 각종 우수한 체육 시설 시민과 전 선수들에게 개방하여 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옆에 또 우리 그 체육회 박봉 처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은 시 체육회 차원의 학교 엘리트 체육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말합니다. 네. 현재 우리 교육청은 체육 활성화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27명의 순회 코치 인건비 15억여 원, 전국체전 소년체전 훈련비 7억 원, 각종 경기대회 개최비 등 많은 예산을 운동선수 육성에 투자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체육 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 학교 운동부가 70% 정도 점유하는 현실에서 시체육회가 학교 운동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학교 엘리트 체육이 성장할 수 있음을 이 자리로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봉 처장께서는 또 우리 부산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학교 체육보다 더 큰 범위를 관장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제안을 하고 싶습니까? 예, 지난 그 아시안 게임 이후 부산 체육의 발전 방향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우리 부산도 시민과 함께 스포츠를 이해하고 체육 활동에 대한 그 가치를 이제 높이 평가하는 그 시민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아마 선진 사회로 발전해가는 하나의 그 추세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부산의 그 체육 시설은 400만 시민이 다 함께 그 공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뭐 오총장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많은 시설을 앞으로 확충하는 데는 아마 예산이 또 많이 소요가 되겠죠. 구색을 그 다 맞추기보다는 단시일에 그 구색을 다 맞추기보다는 다수 그 시민이 선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즉 다시 말해서 바다와 강의 지역적 그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많은 시민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그 해양 스포츠 시설 공간도 확충하는 것이 네.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또 이장학관님께서 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그 아시안 게임 마치고 난 그 체육 시설들 이런 시설들을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합니다. 우선 그 시설 그 이용에 대한 사용료 부담을 줄이고 활용 시간을 늘려주고 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또한 그 스포츠 그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포츠과학연구소와 체육 전문대학 설립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것이 건강한 시민 사회를 가꾸는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동석 사무총장께서 한 1분 정도 또 좋은 말씀해 주시죠. 예, 저 운동 생활이 바로 건강 습관입니다. 네. 건강 습관은 바로 행복 인생을 창조할 수 있는데 아마 자기 인생은 자기 겁니다. 남의 게 아닙니다. 그 자기 인생 관리 차원에서 그 하루 몇십 분의 운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사회가 건강하려면 이 운동 생활 건강 습관이 된 분들이 그 많아야 되는데 그 2003년도 올해는 정말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 네. 정말 그 건강한 어떤 그 국력이 국제 경쟁력에 그 정말 그 세계 속의 어떤 이제 건강한 한국 아마 이런 어떤 그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 이후 우리 사회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 경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세 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체육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가나 사회 발전을 위한 요소로 간주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이런 차원에서 체육 발전 방안을 새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인재 육성의 차원에서 선수를 발굴 또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 체육에 대한 투자도 제고되어야 합니다. 올해 부산의 체육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중지를 모아본 제610회 지방시대 부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출연자와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극인